네, 안녕하십니까. 경찰학 김만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2차 순경공채 시험이 이제 막 끝났는데, 네, 시험 응시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아주 수고 많으셨고, 자,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경찰학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실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올해도 이 난이도 부분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중상 정도, 상급에 해당하는 요 정도 수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상이라고 하지만은 이 난이도 평가에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첫째, 문제의 경향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한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기존에 과거적 학습과 과거 기출에만 얽매여 계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응할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정책 결정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수업의 교재에서는 딱 들어가 있었고 제가 이거 나올 거다라고 적중한 것들이 꽤 많죠. 그래서 문제가 과거처럼 아주 지엽적이고 디테일하게 아주 악명스러운 쓰레기 같은 문제들은 좀 많이 줄어들고 정제되어서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특상적 측면에서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문제적인 어떤 분포에 대한 부분들인데 분포 전체를 본다면 자, 총론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략 한 30문제 그리고 행정법, 즉 순수 행정법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로서 뭐 부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 합치면 한 5문제 그리고 강론에 해당하는 것들이 한 5문제 그래서 분포상에 봤을 때 무난한 일반적인 분포에서 너무 치우치지도 않았고 괜찮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이번 2차 채용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엽적이고 이거보다는 최신 사항들이라든가 경찰학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최신이라고 해서 바로 개정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사적이면서 의미 있는 것들이죠. 제가 이런 것들도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 자료실에도 그대로 올려드렸던 자료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료 나눠드렸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최신적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경향은 앞으로 경찰학이 갖고 있는 포지션으로 봤을 때 우리 경찰 시험 전체에서 굉장히 이 방향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이번에도 고득점을 못했다라든가 아니면은 갔더니만 너무나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많았다라든가 이러한 상태에 계신 분이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공부의 전환을 좀 바꾸셔가지고 제대로 된 전공 경찰학에 맞는 수준에서 접근과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세부적인 것으로 조금 세부적인 걸 한번 몇 가지를 언급해 드린다면 첫째, 적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적중이라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대로 해서 적중했던 것들인데 특히 정책 모형의 합리 모형을 묻는 것은 제 핵심 팩트 경찰학 핵심 교재 페이지 59페이지 그대로 있었고 이것도 경찰 간부 수업 때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요거 나올 준비 이 모형 하나만 보세요로 하고 합리 모형을 딱 찍어서 설명드릴 때 그대로 적중했죠. 바로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 관리반 학생들이라든가 모두에게 이 지역 경찰 활동 모형을 아주 강조한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모형들이고 사라 모형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112 신고 같은 경우에 112 신고는 규정이 바뀌면서 이건 우리 기본서에도 딱 갖고 있고 기본서에서 됐던 것뿐만 아니라 경감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찰 순경 채용 시험까지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신고 개정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죠. 쓸데없이 뭐 시행 세칙에 있는 몇 가지 바뀐 것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경찰에게 제대로 포커스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요 이외에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것들도 적중을 했었고 그 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서 임의회수, 그러니까 형사상 기소대자에 대해서 임의회수 개정된 거, 이것도 시험에서 들어왔고 당연히 모의고사에도 풀었고 이론에서도 봤었고 그 외에 예산 이론이라든가 조직 편성 원리라든가 인사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그대로 다 적중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었죠. 네. 그리고 특정 중대범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만점 방정으로 2문제를 꼽으라 한다면 정책 모형에 관한 이 문제와 정책 모형 문제와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에 관한 문제 이 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문제가 이미 우리 수업과 핵심 요약서에는 다 들어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만점에도 제 수업을 제대로 수업을 커리를 수강했다면 만점에도 도전해 볼 만한 거였죠. 다행스러운 건 강론의 아주 디테일한 것들에 그런 지엽적인 것들까지 건들지를 않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영역을 조금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평가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은 끝났죠. 이후에 경찰학을 이제 어떻게 이제부터 공부를 좀 짜고 전략을 잡아야 될 것인가? 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또 의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물론 고득점 하셨다면 당연히 축하드릴 부분이고, 다음을 위해서라도 자, 이제 경찰학을 그냥 갖다 외워버리자.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이해의 이 학문화된 경찰학을 제대로 된 이해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경찰학에 대한 암기적 요소들이 들어가고 이걸 핵심 정리와 더불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경찰학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강사의 실력과도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그냥 기출이 나왔으니까 나오고, 특히 오히려 제가 기출을 좀 줄이세요라고 했었는데 경향이 딱 적중에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체계를 토대로 해서 커리를 딱 완성하면은 충분히 경찰학은 이제 영역은 넓지만 그걸 여러분에게 무자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바를 딱 정리해서 할 것만 딱 알려드리고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학습하신 다음에 이런 시험에서 그대로 고득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학 때문에 합격을 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세부적인 문항에 대한 분석은 이제 곧 전체적인 문제 해설에서 보도록 하고, 총평. 자, 요 자료들이라든가 구체적 사항, 뭐 질문 사항들은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에 있으니까 여기에 올려둘 테니까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바로 이런 적중된, 제가 수업에서 아주 진짜 제대로 적중되고 페이지까지 근거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경찰학의 앞으로의 방향과 학습을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전략적 검토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날씨도 덥지만은 잠깐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다시 전열을 다듬고 이제 앞으로 또 전진하셔야 될 분은 저와 함께 전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